그 지역을 이제 프랑스의 신화 국가의 영으로 만든 나라가 노르망디 공국인데 노르망디 공국이 또 유명히 있습니다. 뭘로 유명하냐? 바로 시드르. 시드르? 사과술. 그게 영국 가서 사이더. 지금 우리가 보는 사이다가 된 거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온종일 술만 생각하는 국내 최고 주류 전문가 명욱 교수님과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애주기자 이기자가 함께하는 명욱 교수의 술자리 인문학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백년 전쟁을 얘기했는데 영국과 프랑스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지역은 보르도인데 뭐 딴 데도 많이 껴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부르고뉴 발음도 힘들어. 그다음에 뭐 샹파뉴? 샹파뉴. 네, 얘네들은 왜 낀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샹파뉴가 낀 건 아니고요. 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부르고뉴 같은 경우에는 부르고뉴 공국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상당히 그 공국이지만 독립된 형태였어요. 예전에 부르군투라고 부르기도 했고 독일 계열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던 곳이고 프랑스 안에 있었던 그 협조하는 그러니까요. 충성을 맹세한 신화 국가였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상당히 독립된 형태로 되게 있었고 이곳 자체가 플랑드르 지방도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플랑드르 지방 자체가 영국과 힘을 합쳐서 프랑스를 공격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도 결과적으로는 부르고뉴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플랑드르 지역하고. 근데 거기가 왜 하필 프랑스를 공격한 거? 영국이랑 떨어져 있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그 그 직모 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플랑드르였는데 이 프랑스랑 또 너무 친하니까 이것이 영국에서 양모 수출을 안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또 해요. 그런 과정에서 프랑스에 대한 삐진 것도 있어 모두 있다 하다 보니까 플랑드르 쪽에서 아예 그냥 영국 편을 들어서 이 전쟁을 유도하게 되죠. 이제. 프랑스가 네가 뭔데 우리 산업을 방해해? 약간 이런 것들도 있었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영국과 플랑드르는 약간 하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행하는데 그 플랑드르랑 또 부르고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세계사를 잘 몰라서 그런데 백년 전쟁 때 프랑스가 엄청 밀렸겠네요? 초기에 엄청 밀렸죠. 계속 졌어요. 그래요? 계속 졌어요. 예, 졌고 이게 근데 뭐 우리나라 임진왜란처럼 뭐 정말 몇십만 명이 그 군대를 쳐들어와서 뭐 이게 아니고 보급품도 없어요. 다들 노략질하고 돌아가고. 잔발이 약간 느낌? 맞아. 약간 외국 같은 느낌으로 계속 싸운 거야. 외국 같은 느낌으로. 그만 대전쟁이 아니라. 네, 대전쟁은 뭐 몇십만 명 이런 전쟁은 아니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계속 있는데 어쨌든 계속 밀리고 뭐 털리고 뭐 이런 거지. 툭 퍽 치고 도망가고 푹 턱 치고 도망가고 약간 이런 과정이 되게 많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물론 그 안에 몇 가지 큰 전쟁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계속 밀린단 말이야. 밀렸는데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샤를 7세라는 그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샤를 7세라는 인물이 그 왕세자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왕세자를 도팽이라고 그래요. 도팽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지금 랭스 대성당이라는 곳에서 그 왕 즉위식을 진행을 해요. 즉위식. 늘 그렇죠. 즉위식을 랭스 대성당이 진행을 해요. 왜냐면 프랑크 왕국을 세운 클로비스 왕이라는 인물이 여기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네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왕세자로 있다 보니까 자기가 정통성이 없잖아요. 힘이 약한 상태에서 여기서 짠하고 등장한 게 바로 잔 다르크가 나온 것이죠. 잔 다르크 아니고 잔 다르크라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나오면서 이제 오를레앙 전투라는 데를 이기면서 이 샤를 7세가 정식으로 왕 즉위식을 랭스 대성당에게 하게 도와주는데 이 랭스 대성당이 있는 곳이 어디냐? 여기가 샹파뉴. 샹파뉴 지방에서 그러면 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랭스 대성당이 샹파뉴에 있어요. 근데 샹파뉴도 그때 보면은 백년 전쟁 때 영국이랑 편먹고 공격한 거예요? 아니. 샹파뉴는 그냥 이렇게 잔다르크가 등장을 해서 역사적으로 표방을 한 그 지역 중 하나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럼 잠깐만요. 지금 그 샤를 7세가 왕위를 즉위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싸운 이유가 왕위였잖아요, 원인이. 그렇죠. 근데 그 무시하고 그냥 전쟁 중에 그냥 내가 왕 했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실은 그 사이 왕이 되게 많이 바뀌었죠. 116년 동안 싸우니까. 그렇구나, 길구나. 그러네. 싸우니까. 초기에 그 의미는 거의 퇴색이 되고요. 결국은 그냥 땅따먹기로 가는 거예요. 그치, 그 보르도 땅을 가지고. 보르도 땅뿐이 아니고 전체 프랑스 땅까지도 다 이제 땅따먹기로 해서 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잔 다르크 제가 아는 분인데
이분과 또 와인과 영향이 또 있어요? 무슨 얘기가?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와인에 대한 영향이 있는데 일단 잔다르크가 죽잖아요. 그렇죠. 잔다르크 화형을 화형 당해요. 당해서 죽거든요. 그리고 이 잔다르크가 이제 사로잡히게 된 계기도 프랑스 왕에서 별로 도와주지도 않고 약간 배신 때린 그렇죠. 느낌이었어요. 배신 때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포로 잡혔을 때도 얘가 들어오면은 내 왕권이 뭔가 약해질 수 있겠다 워낙 해서 대중성 인지도가 높아서 그러니까 뭐 인기가 있어요. 이순신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아. 선조가 이순신을 싫어했을 때처럼 질투가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얘를 안 데리고 오는데 얘를 사로잡았던 군대가 있어요. 어디 군대였느냐? 바로 영국 아니에요? 부르고뉴 군대였어요. 아 그때 영국에 도운다 그랬지. 근데 부르고뉴. 프랑스 약간 프랑스 느낌인데 하루 잡아서 넘긴 그쵸, 거예요? 그렇죠. 사로잡은 거예요. 그리고 재판에서 화형이 이제 처해지잖아요. 그 재판 같은 경우도 영국 사람들과 부르고뉴 사람들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야 부르고뉴가 애매하다. 애매하지. 그냥 와인 산지인데 이게 또 이렇게 네, 역사가 들어가 부르고뉴 있구나. 공국이.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화형으로 결정한 죽게 되면서 결국은 뭐냐 잔다르크는 부르고뉴가 죽였다. 뭐 이렇게도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럼 프랑스 내에서도 그렇게 많이 봐요? 근데 거의 500년, 600년 역사니까. 그리고 나중에 부르고뉴가 다시 또 그 영국 배신대로 프랑스 쪽에 붙습니다. 야 애매하다. 아니. 네, 프랑스에 붙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겪는 여러 가지 붙었다 떨어졌다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 부르고뉴가 이렇게 배신했다 뭐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와인 역사에 이렇게 부르고뉴가 100년 전쟁에 등장한다 이거지. 그치 100년 전쟁 안에 부르고뉴가 끼는데 이건 약간 와인 얘기보다는 약간은 이권 느낌? 그렇죠. 으로 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잔다르크가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그 영국의 총사령관을 사로잡았어요. 반대로? 네. 전투에서. 그럼 죽여야지. 네, 사로잡았는데 이 유명한 장군 이름이 텔버트입니다. 텔버트? 텔버트. 나중에 포로 교환을 통해 이 사람 살아요. 안 죽이는구나. 네, 살아요. 네, 사는데 이 사람이 1453년도에 가스티용 전투라고 최후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100년 전쟁의 최후의 전쟁인 거예요? 최후의 전쟁. 전투. 이게 어디냐? 보르도예요. 또 보르도에 싸우네? 또 보르도에서 싸워요. 네, 보르도 싸워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이 포로로 있던 사람은 다음 전투에 나갈 때 무기를 들고 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싸워? 네, 그냥 지휘만 하는 거죠.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저기 가라.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온 아들들과 싹 다 같이 죽습니다. 그 텔버트라는 사람이? 텔버트라는 사람이. 근데 이거를 프랑스 발음으로 하면 이 텔버트가 뭐가 되느냐? 몰라요. 딸보가 됩니다. 딸보? 딸보. 그래서 샤토 딸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돼요. 그거 예상하고 만든 거예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 사람이 이름을 넣은 거지 여기. 거기서. 네. 이 사람이 여기서 그 프랑스 지역 영주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보르도 지방에. 네, 기욤 지역 지방이라 그래가지고 그중 영주기도 하고 반 프랑스 사람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 샤토 딸보랑에 태어나고 이게 아마 보르도 그랑크리 3등급일 거예요. 근데 이 와인을 샤토 딸보를 누가 좋아한다고 말을 했느냐? 누구요? 바로 히딩크입니다. 히딩크. 그래서 히딩크 와인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것이 바로 이 샤토 딸보. 예, 원래 그 전에도 유명했지만 한 번 더 유명해진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보르도 그랑 모시기 3급? 그랑크리. 그게 뭐예요? 그랑크리 등 그게 뭐냐면은 1855년도에 프랑스가 그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우리들의 유명한 보르도 와인을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등급을 정했어요. 보르도에서만 나오는 보르도에서만 나오는 등급을 그랑크리 클라스라서 그랑은 그랜드, 크리는 밭, 클라스는 클래스. 그래서 그걸 61개의 와인을 정하고 그 중에서 뭐 1등급은 뭐 5개, 당시엔 4개, 나중에 5개로 바뀌는데 그다음에 뭐 2등급, 3등급 이렇게 정하거든요. 그 중에 61개 중에 들어간대요. 3등급으로. 그러면 가장 낮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요? 61개라는 것은 이미 그때도 수천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뽑은 네, 거구나. 1% 안에 들은 애들이 이 61개 와인 안에 들은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 3등급이니까 상당히 높은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미쉐린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런 느낌인 거네요. 미쉐린이 한 5등급까지 있다고 한다면은 뭐 한 2등급 정도 수준 되죠. 그러니까 미쉐린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맞아요. 거기서 뭐 급이 낮지만은 그래도 그런 느낌이구나.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샤토 딸보를 만든 것도 잔다르크고
그치 죽인 그러니까 뭐 영국 그 백년 전쟁도 있고. 그치. 자신의 죽음과도 연결된 것이 또 부르고뉴고. 신기하네. 그 잔다르크가 또 그 샤를 7세를 그 왕 즉위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 장소가 샴페인의 또 고향인 그치. 샴파뉴 지방이고. 샴파뉴로 다 연결되네. 맨 처음에 영국을 지배했던 네. 영국을 쳐들어가서 그 지역을 영국령으로 그 지역을 이제 프랑스의 신화 국가의 영으로 만든 나라가 노르망디 공국인데 예. 노르망디 공국이 또 유명히 있습니다. 뭘로 유명하냐? 바로 시드르. 시드르? 사과술. 그게 영국 가서 사이더. 지금 우리 먹는 사이다가 된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가 또 이게 또 사과술도 유명해요. 그리고 거기서 만드는 증류주가 깔바도스라고. 깔바도스라는 지역인데 노르망디에 거기서 만드는 사과 증류주 되게 유명하죠. 신기하네. 예. 그리고 또 밑으로 가면은 보르도 밑에 있는 그 아르마냐이라는 지방도 있는데 거기서 아르마냐이라는 브랜디를 많이 만들거든요. 거기도 100년 전쟁을 또 가담을 해요. 야, 거기 프랑스 쪽에. 그러니까 다 술인 거야, 다 술. 그러니까. 100년 전에 1부터 100까지 술. 아니 근데 그거는 교수님 술 전문가니까 술의 입장에서 그러시는 거 술의 아니에요? 입장에서 그렇지. 그렇지. 제가 술만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술 전문가 입장에서 다 술인 거야, 보르도는. 100년 전쟁은. 그렇죠. 예. 다 그 지역이 섞여 있네. 맞아요. 그럼 이게 전 몰랐는데 100년 전쟁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영국이 보르도를 프랑스가 가져가. 이기죠. 그래요? 프랑스가 이기죠. 그러면 프랑스가 보르도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프랑스 보르도 가져가죠. 영국은 자기네 땅, 그 브리튼 섬에서만 이제 사는 거고 더 이상 프랑스의 영토를 침공하거나 넘볼리를 아예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프랑스가 자기네 신화 국가였던 땅이었던 보르도를 가져가니까. 그렇죠. 근데 보르도가 성장한 건 영국의 영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다시 프랑스 쪽으로 왔으니까 보르도는 망해야 되는데 안 망했죠. 그렇죠. 안 망하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간에서 그 줄타기를 잘한 민족이라 해야 되는 나라가 하나 나타납니다. 아닌데? 부르고뉴? 아니요. 어디요? 바로 무역의 대국이기도 했고 또 최초로 주식회사를 만든 나라. 알 것 같은데? 최초로 그리고 증권 거래소를 만든 나라. 되게 유명한 뭐지야? 네덜란드입니다. 맞아. 예. 왜 중세 시대에 유명했던 그 동맹이 하나 있죠. 경제 관련된 동맹으로 북유럽 중심의 국가들 중심으로 진행했던 동맹이 바로 EU? 한자 동맹입니다. 한자 동맹. 네, 맞아. 뭐 보통 한자 동맹이라고 그러는데 한자 동맹. 뭐 한자 동맹이 좀 정하고 그쵸. 그것이 아직도 남은 것이 이제 루프트 한자. 맞아.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보르도에서 와인을 수입해다가 그 다음에 영국으로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직접 거래하기엔 껄끄러워져. 그러니까 프랑스는 전쟁을 당연히 해서. 못 주지. 왜냐면 영국이 그렇게 100년 넘게 싸웠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커지고 이 보르도의 역사 또는 이 프랑스 와인의 역사에서 네덜란드인이 어마어마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전까지 다뤘던 뭐 이집트나 이때는 네덜란드가 거론이 안 됐다가 거론 안 됐죠. 갑자기 네덜란드가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네덜란드 나라도 없었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 스페인의 그 식민지였고 막 이랬었거든요. 야, 그 신기하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100년 전쟁을 보르도 땅을 가지고 싸웠고 이게 결국에는 100년 넘게 싸우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보르도가 이제 영국이 안 나가면서 보르도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짜잔 하면서 네덜란드가 나와서 그렇죠. 네덜란드가 보르도를 살린 거네요. 살린 거죠. 아니, 서로 명분이 됐던 거지. 이제 보르도 사람들 입장에서도 실은 당시에 보르도 사람들 입장은 몸은 프랑스에 있으나 마음은 영국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오랫동안 살았고 오랫동안 살았고 오랫동안 많이 팔았잖아. 사줬잖아. 사실 그걸 좀 삶을 영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되게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와인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잠깐만. 이거는 다음에 얘기하고 우선은 100년 전쟁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딱 끊고 갈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100년 전쟁에 대한 그거랑 와인 세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네. 프랑스 보르도는 어제 300년간 영국의 영토였다. 그리고 영국 왕실의 와인은 보르도 와인이었다. 그렇지. 영국 왕실은 프랑스 언어가 공용어였다. 그렇죠. 그리고 100년 전쟁은 와인 산지를 두고 싸운 전쟁이기도 했다. 잔다르크를 죽인 것은 프랑스의 같은 편인 지금의 프랑스의 같은 지역인 부르고뉴였다. 그렇지. 100년 전쟁의 최후는 프랑스의 보르도였다. 가스경 전투. 거기서 히딩크 와인 샤또 딸보가 태어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0년 전쟁 이후에 보르도를 살린 것은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상인을 볼 수 있다.
중개무역을 통해서. 와인 마실 때 이거 하기 딱 좋은. 외국인 좀 어려워. 외국인들 많아. 근데 뭐 야 너 와인 마실 때 야 부르독이 어딘지 알아? 잔다르크가 죽은 데야. 뭐 이렇게 이거 할 수 있게 참 좋은 데야. 그렇죠. 부르고니 와인 좋아한다 그러면 그 부르고니가 잔다르크가 죽인 건 알고 있냐? 그러니까 막 이런 부르고니 얘기야. 와인 좋아하는 사람한테 야 너 잔다르크랑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딱 좋잖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100년 전쟁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다음에는 100년 전쟁 이후 네덜란드 상인과 보르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